어느 산자락 아래 남겨진 하얀색 폐건물. 언제부턴가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 혹은 또각또각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린다는 괴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만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아, 나 지금 건물에서 죽어갔다는 여자들의 끔찍한 사연. 그녀들에겐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 몽키하우스라는 이름의 경기도의 한 폐건물. 이곳에는 밤마다 묘령의 영가가 떠돌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특별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관리해 주었던 보건소였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건물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수려한 산세와 절경을 자랑하는 경기도의 한 국립공원. 입구는 등산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산이 위치한 곳은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경계선. 바로 이 산 입구에 버려지듯 방치된 폐건물. 깨진 창틀과 누군가의 출입을 막았던 듯한 촘촘한 철창. 내부는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된 듯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단체가 이용한 듯 보이는 내부의 구조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머물렀던 걸까? 흉흉한 괴소문,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비밀스런 폐건물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눈꽃 마녀가 이곳을 찾았다.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존재들이 떠도는 걸까? 주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운을 감지하며 걸어오는 영매사들. 지금 저기 보면 왼쪽 저기서부터 쭉 지금 저 창살에 창살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쫙 있고 옥상에도 이런 모습으로 쟤네가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중간에 다른 분 하나는 오지 마.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제가 보이는 걸로만 지금 현재 이렇게 탁탁탁탁 보이는 것만 해도 한 10대명이 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영매사. 지금 영가들이 보인다는 곳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는데 과연 카메라에 무엇이 찍혔을까? 여기 이렇게 보면 있어. 손이 이렇게 창살을 손이 잡고 있는 모습. 나가고 싶어서 저 창살에 애원하듯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실제로 서 있는 듯한 형상과 쇠창살을 움켜잡은 손 모양이 보이는 듯했다. 지금 현재 저 건물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젊은 여자. 그냥 이렇게 화장을 하고 모양을 낸 상태로 보면 20대 초반 정도 보이고 좀 드물게 40대에도 한두 명이 같이 계세요. 특이하게도 이곳에 보인다는 존재들은 모두 여성들이라는 눈꽃 마녀. 그것도 주로 20대의 젊은 여성들이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음산하고 음기가 강하고 서늘하고 이건 맞는데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싶은 그 정도의 살기보다는 이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철철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연이 많은 곳은 분명해. 그녀들이 가진 깊은 사연은 무엇일까? 좀 더 알아보고자 건물로 발을 옮기는 영매사들. 속이 너무 무리고 철사병 난 것처럼 뭔가 이제 오장육부가 좀 많이 아프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진다는 이상한 기운.
조심스럽게 건물 가까이 발을 들여놓는데 그런데 입구에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영매사들.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복도, 쓰레기가 가득 쌓인 방. 흔한 폐가의 모습을 한 이곳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 걸까? 천천히 건물을 둘러보던 중 영매사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쥐들도 죽어 있고 참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얼어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섬찟하지. 특히 이쪽에 이제 좀 강렬한 게 있어요. 천천히 방을 돌아보던 천하신궁이 갑자기 멈춰섰다. 어딘가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녀. 누군가 벽에 붙여놓은 거울이었다. 한 번 보고 있으면 계속 빨려 들어가요. 땡기지 눈을 뗄 수가 없어. 제 눈에는 굉장히 이제 서글프면서도 한이 서려서 무슨 이유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난 저 거울을 깨버리고 싶어. 그냥 이유 없이 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냥 깨트리고 싶고 막 뭐를 던지고 싶고 좀 가격하게 내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 그 이유는 뭐 저녁에 와서 또 느껴보면은 이유가 있겠죠. 한편 또 다른 방을 살펴보는 영매사들. 구석에 한 여자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저 구석을.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가 보인다는 방 한 구석. 아까 느꼈던 기운하고 여기 연관은 좀 느낌이 좀 틀려요. 저기서 봤던 연관은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짓고 나를 봤는데 여기 연관은 노력,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린 사람들 느낌. 여기는 죽기 싫은데 강제로 죽었던 느낌. 서서히 혹은 강제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존재들. 그렇다면 다른 방의 기운은 어떠할까? 그리고 파란색 문 앞에 여자애가 서 있지. 부서지고 깨졌지만 이곳에 머물던 누군가가 사용했을 단체 세면대와 여러 칸의 공용 화장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단체 생활을 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흔적들이었다. 어떻게 놔두는 거야?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떡해.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동생이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못 견디겠어. 어떡해. 팔다리가 막 끊어서 나갈 것 같아. 해가 지고 나서 말을 할 건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강력하게. 그 사연을 내가 이제 들려드릴게요. 길게 난 복도를 따라 걷자 또 다른 방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방 안엔 마치 군대 내무실처럼 나무로 만든 침상과 사물함이 양쪽으로 놓여 있었다. 내가 발을 들이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었던 일상의 생활이 그림처럼 보여. 보이면 누워있고 한 7, 8명, 많게는 뭐 여기에 몇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북적북적하는 시기가 있었고 여자들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강제 수용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혹시 일종의 단체 생활을 강제로 하면서 이제 애환이 서려 있고 여기서 죽어 나간 게 보이고
이 방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보인다는 눈꽃 마녀. 그분들이 이제 저 끝에는 그냥 앉아 계세요. 바깥에서 제가 여기 창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밖을 내다본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이쪽 라인하고 저 맞은편 쪽에 창문에서 이제 서서 밖에를 내다보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가 단순하게 막 뭐 귀신이 나오고 단순하게 음기가 강하고 무서운 곳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여기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너무 사연도 깊고 자기네들이 개개인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반 맺힌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 조용히 방 안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눈꽃 마녀. 영매사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 그녀들은 무슨 이유로 철창이 쳐진 이곳에 감금되어 죽어가야 했던 걸까? 마지막으로 영매사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건물의 옥상. 산에 폭 둘러싸여 있는 옥상에선 어떤 기운이 느껴질까?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투신 뛰어내린 그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아찔한 높이. 그녀들은 왜 이곳에 올라와 스스로 몸을 던져야 했던 걸까? 어린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내일 그 걸으면서 보게 문간에서 여자들은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보여. 들어가는 모습들 끌려가던 뭐라 했던 그런 나오는 거는 다 감마떼기들도 말아서 나오는 거야. 그 시신을 이제 유기하듯이 그냥 방치하면서 버리는 무연고자의 개념으로다가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 서러움이 이 가슴 밑바닥을 막 울리는데 저녁에 이분들하고 정말 제대로 된 통신을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 그들만의 답을 듣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의문투성이의 존재들. 밤이 되면 그 의문을 풀 수 있을까? 투신 여자들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강제 수용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양색시들 보고 성인병 보고 그래서 막 철창도 있고 뭐 교도소인 줄 알았다고. 여자들 돌아다니면서 병 옮기고 다니니까 병 걸린 애들 잡아여서 고쳐서 내보내.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던 기지촌 근처에 위치한 폐건물. 1960년대 국민 총생산의 25%를 차지할 만큼 외화벌이에 큰 역할을 했던 미군 대상 성매매. 이 시절 정부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빨리 치료해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과도한 치료를 시행하고 정부는 이를 묵인한 것이다. 늦은 밤 다시 폐건물을 찾은 영매사들. 정신 차려야죠. 괴로운 듯 선뜻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는 눈꽃 마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녀가 곧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어떡해. 저 여자 저기서 계속 뛰어내려. 감정을 겨우 추스르고 서서히 발을 옮기는데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하는 손. 잠깐만 들어와. 결국 그녀가 주저앉고 말았다.
제자님들 왔어요. 마치 다른 존재인 듯 행동하는 영매사. 잠깐 나갔어. 구경하러 왔어? 이러는. 이상한 기운으로 힘들어하는 건 다른 영매사들도 마찬가지. 입 있어. 얘네들이 장난을 치네. 들어갔다 나가, 들어갔다 나가. 이리 잡아 당기고 저리 잡아 당기고. 존재를 부르는 방울을 들고 복도로 향하는 천하신공. 그런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듯 보였다. 너무 갔는데 몸으로 확 치고 들어오지를 않아. 같은 기운을 느끼고 있는 눈꽃 마녀. 나 미치겠다. 생각처럼 의식이 진행되지 않자 영매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간을 보는 거지. 간을 보는 거냐? 자기네들을 이렇게 재미삼아 흥미거리로 본다고 여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 흥미 위주로 여기를 탐색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연을 들어주겠다는 거를 전달을 제대로 아마 해야지만이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아. 믿지 않는 존재들을 위해 상을 차리기로 결정한 영매사들.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제사상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눈꽃 마녀는 정성껏 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저승 갈 때 입는다는 깨끗한 옷과 노잣돈까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었던 존재들. 그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한 상이 차려졌다. 원래는 이제 영가분들 접신을 먼저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천도의 문을 열어주는 건데 너무나도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깊은 영가들이 이 터에는 많아요. 굉장히 이렇게 노해 있는 상황이라서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못 떠나시는지. 상처 가득했던 이승이었기에 죽어서도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존재.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영매사들의 진심이 전해지길.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향하는 눈꽃 마녀. 낮에 여자가 서 있다던 화장실. 눈꽃 마녀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마음 오죽 가봤어. 나 14살. 14살. 어떻게 하다 왔어 여기까지? 나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난 기술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떡해. 집에 바쁘면 안 되고. 나는 부잣집에서 쌀밥 먹고 애니만 잘 봐주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시켜준다고 하니까 난 그거 믿고서는 왔는데 채 자라지도 못한 나이에 끔찍한 경험을 한 듯 보이는 존재. 양키 아저씨들이 있는 거기
머리 노란 사람인데 어떡하다 죽었어 너는. 거기 일할 때 보면은 병을 옮아요. 내가 그 병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고쳐야 된다. 병 고쳐준다 그래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병에 걸리고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죽었다는 소녀. 주사 맞고 나면은 자고 약주만 먹고 밥 하면 단체로 밥 먹고 여기는 씻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씻고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몰라요. 내가 죽었어요.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눈을 감은 한많은 존재. 나라도 어른들도 지켜주지 못한 어린 생명의 이야기. 눈꽃 마녀는 마음을 쉽게 진정시키지 못했다. 이제 도망가다가 또 잡혀서 오면 우리가 맞으면 2, 3일 정도 뭐 일주일 가까이 못 일어나고 그냥 주사를 놓고 이렇게 뭐 알약이 있으면 그 약을 몇 알을 줘서 그것도 먹고 치료를 하는데 씻고 있는데 자기가 눈을 뜨니까 자기가 죽어 있다. 들으면서도 믿기 힘든 이야기. 영매사들은 또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위해 옥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의식을 준비하는 사이 그러는데 선정이나 아, 나 다시 빠지는 것 같아.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안상 애기 씨당.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누구야? 아저씨. 아저씨. 아, 나 좀 원따야. 제발. 아저씨. 나 아저씨. 나 데려가. 아저씨. 애기야. 그래 아니야 말해 천천히. 누구야? 누구야? 몇 살이 애기는 몇 살이냐? 나 20살. 왜 어디 다쳤어? 애기 왜? 배불러서 왔어. 너 그럼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애기 갔다. 애기 내려갔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돼.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김말자. 엄마 김말자. 엄마 김말자. 배야. 강제 배 아픈 양내 다 낫게 해주고 사람들 못 걸어. 나는 걸을 수 있었어. 나 다시 못 걸어. 안 돼. 너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살아준다도 했는데. 이미 죽었어. 괜찮아. 탈출 안 해도 돼. 꺼내줄게. 전화줄게. 여기서. 괜찮아. 꺼내줄게. 얘 나빴어. 그래. 이 사람 겁나 세게 보내줄게. 나 밑이 빠진다. 배 아파. 존재의 고통을 계속 느끼는 듯한 안산 애기 씨당. 잠깐만. 결국 눈꽃 마녀가 퇴마에 나섰다. 눈 보고 다시 해. 눈동자. 하나, 둘, 셋. 눈 감아. 선정 대답. 선정. 네. 그럼 너 지금 너지? 선정이지? 네. 그럼 아까 걔는 20살 대답. 20살. 20살.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목소리 듣고 손에서 손바닥으로 나와. 하나, 둘, 셋. 쭉. 괜찮아. 나와. 쭉. 밑에 내려갈 거야. 1층 가자.
성매매나 업소 쪽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뜻하지 않는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억지로 약을 먹였다든가 이런 식에서 그냥 우리말로 그냥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그 아픔을 겪고 본인은 여기서 뛰어내렸다를 얘기를 했어요. 이어 방울을 들고 존재를 부르는 천하신궁. 갑자기 거울이 있던 방으로 뛰어가는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응? 누군지? 길 열어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소원을 다 들어드릴게요. 찍지 마. 찍지 마. 안 찍어요. 찍지 말라고. 오늘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싶어. 언니는 몇 살이야? 24. 왜 지금에서 왔냐고. 조금 몰랐어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대신 정말 그 진실을 알려드리고 한 풀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누굴 원하? 그럼. 내가 내 발로. 모르겠어. 매일같이 주사 먹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만. 아무도 나를 찾아오잖아. 우리는 몰라서 못 왔어. 약에 취한 듯 결국 눈을 감아버리고만 존재. 돈 때문에 자기 발로 자기가 알아서 온 거고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려서 여기로 알고 끌려온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실려서 느꼈던 거는 정말 짐승같이 대접을 받았대. 응? 아침에 밥 먹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다가 약 기운에 잘못해서 생을 마감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도 없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와서 옷 한 벌 받아가서 그냥 좋은 데로만 보내달라고.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또 다른 존재를 부르는 눈꽃 마녀. 뭔가를 느끼듯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근데 댁은 어디서 오셨어? 나는 원래 사는 데가 서울이야. 서울. 원래 고향이 서울이야. 서울인데 고아지. 고아. 깜둥이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지. 내 빚을 갚아주고 잘했어. 1년이 넘으면서 꼭 준 거를 다 뺏고 나를 다시 길바닥으로 내던지고 내 몸에 담뱃불로 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비비고 있다가 기억이 안 나 언제쯤인지.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 여름이야. 그냥 옥상에 갔어. 옥상에 가서 비가 오는 거를 비를 맞으면서 처량하게 밖을 봐. 밖을 보다가 그냥 뛰었어. 세상에 홀로 남겨져 희망 없이 살다.
스스로 생을 놓아버렸다는 존재.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난 지금도 저기 걷고 있어. 최심하신 성입니다. 이거 정말 나한테 주는 거야? 조준호 벗고 마른 옷 갈아입고 좋은 데 가라고 왔는데 이거 정말 내 거 맞지? 나 살아서도 옷을 누가 사준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돈을 줘본 적이 없어. 너무 고마워. 내 몸을 팔지 않고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돈을 줘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내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풀처럼 억새풀처럼 그냥 살다가 내가 눈을 잘 못 뜨게 뜬 게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게 화경으로 그 사람이 당한 장면들이 막 진짜 막 너무 잔인하게 그게 막 지나가. 고아로 혹은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끌려 들어간 그곳. 힘없는 여성들이 홀로 견뎌내야 했을 무자비한 학대. 아니 잠깐만 지켜줘야 할 국가가 오히려 죽음으로 내몬 현실 앞에 어떤 사죄와 위로를 건네야 하는 걸까? 짧았던 만남이 끝나고 이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의식이 시작됐다. 마시고 오늘 다 인도공상에 하시고 그다음 대북천 산업촌에 아기 먹고 쉬는 산다 보니 그거는 만족해야 되고 가만나요. 죽어서야 말할 수 있었던 이들의 깊은 한. 이제 상처 가득했던 이승의 기억은 모두 내려놓고 편히 잠들 수 있길. 다음 날 영매사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묻혀있다는 무연고 묘지를 찾았다. 이름도 봉분도 없이 그저 번호만으로 남아있는 그녀들의 마지막 흔적. 같은 여성이기에 영매사들에게 더욱 아프게 다가왔던 존재들의 마음. 앞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또 행복을 못한 들고 사셔. 시대 기자들이 다 마음의 정성으로 열심히 빌어드릴게요. 지장부장님한테. 기지촌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가 알기에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들 발로 찾아간 곳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버렸는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몽키하우스에서 그 진실을 홈백을 통해서 다 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진실되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시선과 사회에서 그분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더 좋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사회적 약자이기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녀들의 이야기. 비록 부끄러운 우리 역사지만 반드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서 한 맺힌 영가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영매사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길이 막혀 힘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을 때. 사람들을 위해 빌고 또 비는 제자 눈꽃마녀의 신명나는 굿판 현장을 함께 가본다. 오늘 굿이 진행될 곳은 경기도 시흥의 한 굿당. 이부 굿을 진행하는 눈꽃마녀. 굿당 안에는 그녀의 만신들이 모셔져 있다. 굿을 의뢰한 집에 복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상차림을 확인하는 눈꽃마녀. 우리 제갓집 소원성취 이뤄주고 거의 9년 된 단골이죠. 그러니까 묵은 단골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멘탈이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빙의나 퇴마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오너가 돼서 자기 사업을 하고 또 지금은 그 사업에 운을 받기 위해서 제수굿으로 또 대접을 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오늘 굿을 의뢰한 제갓집이 굿당으로 들어왔다. 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가족의 근황을 묻는 눈꽃마녀. 출타 하려고 자격증 시험 봤던 거. 오랜 친분을 가진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던 걸까? 밤낮 없이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칼 갖다가 죽이는 뭐 이렇게 몸에 갖다 대고 막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보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공포심하고 불안감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요. 엄니로 인해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속인 분들은 다 찾아갔었죠. 저는 제가 빙인지를 모르고 언니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사기를 엄청 많이 당했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불신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었고 병 자체가 치유되진 않고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 유명한 곳을 찾아다녔던 수연 씨. 하지만 돈만 날리고 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 바로 눈꽃마녀였다. 조상들 중에 이제 뭐 외조부님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셨던 게 저희도 늦게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돌아가셨을 때 그 형태나 이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가족 중에 몇 명밖에 못 봤었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셨을 때 이 자세도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점을 보는데,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단어와 문구를 정확하게 찝어내시면서 네가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은 처음이에요. 하나, 둘, 셋, 나와. 두 번째한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저렇게 밝고 맑은 거보다는 죽고 싶다, 우울하다. 그리고 일단 안색도 굉장히 이제 거무틱틱하고 안색도 죽어가고 눈빛에 이제 광채도 혼탁하고, 신병이나 무병은 귀신병을 앓는 분은 이게 혼백의 장난에 의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피부 색깔 톤도 거먹게 죽어요. 방금 전에는 애기처럼 막 애기짓을 한대요. 근데 1분도 안 지나서 할머니처럼 어디 아파 어디 아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욱 해가지고 남자처럼 막 행동을 하다가 또 애기처럼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시시각각 막 태도가 변하고 표정이 바뀌고 기분도 굉장히 많이 들락달락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늘 되게 우울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더 심해지는 게 잠을 안 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죽어야겠다. 어디 가서 어떻게 죽지? 이런 게 누가 알려주듯이야. 혼자 있으면은 누가 그림 그려주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자신을 괴롭혔던 알 수 없는 증세들을 모두 털어내고 이제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는 수연 씨. 눈꽃 마녀는 의지할 곳 없던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 온 지 올해로 9년. 힘들었던 모습을 알기에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수연 씨의 모습이 영매사는 더없이 대견하고 뿌듯하다. 새로 시작하는 모든 것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빌며 기쁜 마음으로 의식을 시작하는 눈꽃 마녀. 오늘날 백시여공자손 들어봐라. 가슴에 맺힌 하늘 어찌 모르겠냐. 오늘 정성은 재수구수로다가 꽃맞이로다가 이렇게 대접이고 자녀 여공자손에 사문전 열어달라는 꽃맞이로 재수맞이로다가 잘 받아서 탈없게 도와내고 받들어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그릇이 있다. 그 그릇을 깨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게 하늘이 주는 복을 곱게 받아라. 굿이 진행되는 동안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수가 계속됐다. 이어 구수한 입담과 특유의 가락으로 유명한 나대영 영매사의 거리가 시작됐다. 오늘은 다 공든 다 무너지고 허튼 달이 꺼진 집안의 자손이구나. 오늘 다 그러다 보니 산줄로 수줄로 사는 세월에 하나가 신의 원당 제시 원당 만나서 우리 청기 비껴내고 맑은 청기 돋아서 이만하고 사는 거에 보니 많이도 태견하단다. 굿을 진행하는 이도, 굿을 의뢰한 이도 흥겨운 오늘의 제수굿.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난 의뢰인 수연 씨가 앞으로 탄탄대로 걷길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신에게 비는 영매사 눈꽃 마녀. 명소지 복소지 바로 놀습니다. 섭내 탐내 내지 말고 잘 받아. 이 불처럼 나쁜 기운은 물리고 좋은 일들만 활활 일어나길. 굿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신복을 입고 굿판에 들어섰다.
잠시 후 장단에 맞춰 뛰기 시작하는 그녀. 눈꽃 마녀가 그런 의뢰인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고 난 그녀에게 의식을 해주는 눈꽃 마녀. 갑자기 왜 의뢰인을 굿판에 세운 걸까? 조상에 나처럼 만신을 했던 조상이 계시는데 그 대수가 이제 2대 3대로 올라가서 이거를 건너뛰어서 자손한테 그 DNA로 신의 가물이 이제 유전적으로 내려왔고 저분의 제자를 할 만한 그 강렬한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판을 통해서 자기의 애환과 한과 신의 기운을 춤사위에서 한번 이렇게 싹 푸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그거를 잘 조절하고 중재를 하고 하는 것이 만신의 능력. 굿이 정점을 향해 갈 무렵 눈꽃 마녀가 작두를 손에 들었다. 날카로운 작둔날을 몸 곳곳에 대며 날의 상태를 확인하는 영매사. 나쁜 액과 살을 모두 막아내달라 비는 이 순간 눈꽃 마녀는 한참 흥을 올린 뒤 거침없이 마상 위로 뛰어올랐다.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영매사. 그녀가 모신 신의 위용과 권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얼마 저만간의 시절 창대야. 하늘을 말아 태평소 불고 땅을 말아 시스름 졌던 장군님들이 아니더냐. 예, 인간의 고락이 있고 예, 단돌이 들어오구나. 예, 내 마음 하늘 중천을 떠다니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교였고 야, 귀원이 많지 도와줘야겠지. 마음에 부는 보람땀이 요소 변동이 있구나. 오늘 이정선 태산같이 받아서 장군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 내 오늘 마상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니 내 어찌 삼연장난을 아니 출 수 있겠느냐. 삼연장난 한번 건드려지게 쳐자.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설 용기를 준 오늘의 재수굿. 신나는 자락 속에 굿은 서서히 마무리되었다. 오늘 굿이 너무 흥겹고 재밌었고 또 제가 집에 그 한설이 자기만의 그 퇴마를 받았고 빙의 치료를 하고 이제는 사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 무감도 쓰면서 자기의 신의 가물도 제끼고 또 내 안에 들어있는 직성의 바람도 잠을 재우고 하니까 그 12월을 다 하는 동안 정말 제가 몸이 가벼웠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상장구 안암바다 첫 장구가 나갔을 때 이렇게 가볍고 신이 나고 흥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정유년 한 해는 좀 더 가볍고 즐겁게 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며칠 전부터 굉장히 가볍고 개운하고 즐거운 마음이 오늘까지 쭉 이어지고요.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오히려 마음 자체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평온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한 눈꽃 마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 모습이 변치 않길. 오랜 시간 영매사로 살아오면서 신의 능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데요. 오늘의 사연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던 분이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걸 보니 신의 끝없는 능력과 사랑 앞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매사로서의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엔 좀 더 풍성하고 미스테리한 사연들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고 뭐 죽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자살도 했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